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자리를 좀 충분히 넓게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중간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듣기가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사 전달하는 데는 불편하진 않지만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마 일찍 오신 분들은 벌써 2시간 가까이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면 관절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라도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지개를 좀 펴시고, 특히 통로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일어나셔가지고 잠시 몸을 좀 움직이시죠. 제가 1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헛기침도 하시고 큰 호흡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질의응답 시간은 이 교수님 강의 끝나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장종원 교수에 이어서 드릴 말씀은 아마 장종원 교수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제가 외래에서 느끼기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외래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실제로는 무릎이 불편해서 오시지만 무릎만 해결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불편하신 걸로 인해서 마음까지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는 게 별로 재미없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좋을까라는 말씀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지금은 우리나라 제품이 다 좋죠. 자동차, 옷 다 좋은데 옛날에는 당나라 비단 이런 게 제일 좋았죠. 일제가 굉장히 좋을 때가 있었고, 미제가 좋을 때도 있었고, 향수는 프랑스 제품이 좋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외제가 좋은데 외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달력입니다. 달력. 미국 달력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설이나 추석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움이 안 되고, 하나가 외제 의사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제 외래에 와서 가끔 다리가 여기가 슴뻑슴뻑하고 아프고 징해요 이런 얘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그렇죠? 표현을 하셔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재간도 없고, 외제 의사가 못 쓰고, 또 의사는 기본적으로 자기랑 비슷한 나이인 의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걸 잘 느끼시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보기에는 실제 나이는 많지 않은데 워낙 연세되신 분들하고 많이 지내서 그런지 제 스스로 상당히 좀 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저희 어머니도 많이 연로하시고 이제 8순이 되시고, 저도 이제 퇴행성 변화 같은 걸 제 몸에서 여기저기 느끼면서 제 외래를 찾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겠구나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제가 느끼는 것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 예방과 치료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한마디로 뭐냐?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오래 사용해서 이렇게 관절이 마모가 되는 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프고 다리가 휘고 잘 못 걷고, 그렇죠?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오셨어요? 저 관절이 있대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관절이 아니에요. 관절에 생긴 병이죠.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데니까 그건 정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관절염이죠. 염이라고 그러는데, 염증 그러면 어디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크게 걱정하시죠. 근데 염증은 흔히 이제 고름을 만드는 걸 염증이라고 그러는데, 관절염이지만 고름을 만드는 그런 염증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제가 외래에 와서 많은 분들이 어느 병원에 가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퇴행성 관절염은 한 번 생기면 안 낫는다는데 큰일 났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퇴행이라는 거는 거꾸로 퇴자에다 갈 행자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관절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봄 다음엔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엔 가을이 와야 되잖아요. 30대 다음엔 40대가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절이 낡아가는 게, 그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전행성, 아니면 제대로 된 관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옳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어떤 특별한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거 한 해 한 해 지나면 근력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머리도 휘어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등산하는 것도 많이 하는 게 조금씩 줄어들고. 그렇지만 그게 크게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안 들면 아이들이 나이가 안 들잖아요. 철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심하지 않으면 큰 병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지나가는 거에 섭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절이 가는 것처럼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장종범 교수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다 잊어버리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체중 안 늘게 주의하시고 운동 꾸준히 잘 하시고 무릎에 해로운 활동 피하시고. 체중은 어떻게 하느냐? 1kg를 줄이면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을 3kg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무게에 대개 5kg쯤 줄이면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요법, 무릎 운동 좋은 거 하세요. 그러면 뭐가 좋은가요? 이러시면 요 세 가지입니다. 평지에서 걷기, 특히 빠르게 걷기가 좋고요. 수영, 물속에서 하는 운동, 실내 자전거, 이 세 가지가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제 수영은 필요하면 돈도 들고 등록도 해야 되지만 평지에서 걷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비용도 안 들고 언제나 하실 수 있고. 자전거, 실내 자전거 좋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으냐? 본인이 자기한테 적당한 정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원칙적으로는 서서히 조금씩 시작하시는 게 좋고, 안 하셨다면 일주일 내내 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은 쉬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내가 좋고, 운동하고 나서 무릎 아픈 게 더 심해진다. 그러면 그건 좀 양이 많은 거예요. 불편했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쉬셔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릎에 해로운 운동,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는 거, 바닥에 앉아서 걸레질하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산을 오르내리고 쪼그리기 앉기, 이런 것들은 무릎에 일반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안 되는 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 못한다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 계세요. 심지어 인공관절 하시고 나서 우리가 20살 때 했던 거 40이 돼서는 안 하고 60이 돼서는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그에 맞게끔 자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무릎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안 하셔야 됩니다. 몸무게 조절 잘 하셔야 되고,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안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대개 몇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요. 외래에 오시면 제 마음속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실제 관절염이 심하냐,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걸로 인해서 괴로워하느냐, 그리고 다른 치료법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걸 보고 세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하고 상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꼭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파하고 못 걷지만 실제로는 관절염은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이렇게 굉장히 괴로워 죽겠는데 왜 수술을 안 해주냐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관절염은 심하고 다리도 휘고 도저히 저러고 어떻게 사셨을까 싶은데도 일 없이요?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초기, 관절염 초기고 아주 증상이 경미하다.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예방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생활에서 주의할 점만 지키면 됩니다. 대부분 약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가실 필요도 없고 글루코자민 드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조금 병이 진행돼서 증상이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엔 위에서 얘기한 거 플러스 약을 필요에 따라서 씁니다. 아주 심해지고 도저히 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 그러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 장사 기법을 다 지금 알려드렸네요. 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아주 심한 분들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중에서 여기에 나온 분들을 아셨으면 제가 미리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못 드려서 혹시 이거 관련되는 분이 계시면 내 사진이 아니면 내 가족이 나왔네 그거 가지고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도록, 이 공도는 저희가 이렇게 교육이나 학술 용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1세 여자분이시고요. 아프신 지가 20년 되셨어요.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을 목수라고도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래서 계산을 합니다. 수술하서 그러면 이렇게 관절이 많이 심하게 망가져 있고 인공관절을 이렇게 해드린 거거든요. 이게 한쪽이 수술을 하셨고 한쪽을 안 하셨고 이렇게 다리가 많이 휘었죠. 그래서 이제 시동생이에요.
이제 2주일 지나고 한쪽 하고 나서 걸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직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예. 자, 이제 반대쪽을 해드렸습니다. 반대쪽을 이렇게 해드렸더니 다리가 이렇게 똑바라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세요. 처음에 수술하고는 2주일, 그 다음 한 달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벌써 걷는 게 많이 좋아지셨죠? 다리도 예뻐지셨고, 처음에 수술하고 많이 아파하셔가지고 아주머니 다리가 참 많이 예뻐졌죠? 그랬더니 다리 아프면 뭐해? 다 늙어가지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노인정 가셔가지고 영감님도 만나시고 그러셔야죠. 그랬더니 막 실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한 달 반 있다가 옷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6주째. 이쪽을 우리 보면서 그렇죠? 다 자기 다리 예쁜 거 알아. 그걸 안 봐도 돼. 보시죠? 3개월 있다가는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네, 잘 걸으세요. 뒤로 돌아서 걸어가 보시고 거기 밑에 보지 말고 앞에 저 보고 똑바로 와보. 자, 한 분은 굉장히 좀 더 심한 분이세요. 이분은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 굉장히 다쳐서 문제가 됐고 30년 동안 이렇게 지냈고 평생 고생하시다가 따님이 우리 어머니 제대로 걷게 하는 게 소원이다 이래가지고 모시고 오셨어요. 다리가 이렇게 되셨고 그럴 때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쪽을 먼저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이 다리가 많이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피부 이식 수술도 해야 되고 뼈가 이렇게 심하게 부러진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컴퓨터 촬영을 해서 작전 계획을 복잡하게 세우고 그리고 수술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다리가 이 다리 그린 축이 중앙을 딱 지나야 되거든요. 보통은 쉬운데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6개월 됐을 때 사진이세요. 잘 걸으시죠? 이제 1년째 더 이렇게 편안하게 훨씬 나으시고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세요. 한 분은 얼마 이제 수술한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어요. 73세 남자분이신데 10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굉장히 다리가 이렇게 심하게 길어 오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심한 분 별로 안 계시죠? 다리가 이렇게 이런 거 보고 바람이 스치고 간 다리 그래요. 이쪽에서 바람이 와가지고 슉 스치고 가면 이렇게 벼 쓰러지듯이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됐었습니다. 걷는 거 보세요. 김 대변인은 군과 검찰,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걸어오셨었어요. 이렇게 이분은 아주 저희가 복잡한 수술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것까지 해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과정을 좀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수술을 해드리고 한쪽 먼저 고쳐드렸어요. 자, 그리고 2주일 하시고 나서 이제 반대쪽을 저희가 또 해드렸습니다. 비수셨다 해드려 다리가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죠? 그래서 이제 웃는 거 보세요. 이렇게 꽤 아프실 텐데 이렇게 좋아하세요. 다리가 똑바라지고 잘 걸으시니까. 이제 한 달 반 됐습니다. 한 달 반 되셨더니 이렇게 걸어서 오셨어요. 네. 3개월 되셔서 이렇게 좋으세요. 뒤로 좀 돌으실게요. 네. 돌으실게요. 이쪽으로 걸어가세요. 요 뒤에 계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가 홍보보고 양지서도 못하니 오시네요. 됐습니다. 예. 이저 가족분이신데 요분 동생도 저한테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고 이분도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저한테 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외래에 와서 100명의 환자를 보면 그 중에 한 10분 정도는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수술을 해드려야 되는 분이고 20명 정도는 100명 중에 실제로 이제 수술은 아니지만 제가 치료를 잘 해드려야 되고 나머지 70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이 그냥 지내시면 되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셔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뭐가 좋은 방법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들, 100명의 환자를 보면 하루에 20명 정도는 딱 이런 분들이세요. 나이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평소에 걷는 건 괜찮은데 운동을 하고 나면 무릎이 좀 뻐근하다. 주변에 인공관절 수술 받았고 우리 어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엑스레이는 큰 문제 없는데 어느 병원에 가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이래가지고 한 걱정이 와서 내가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관절염이 벌써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 자기가 이렇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벌써 많죠? 여기 보세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우선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관절염이 아니라 대개는 관절염이 아니고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관절의 기능이 좀 떨어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기를 앓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한 2주일 동안 끙끙 앓고 누워 있죠. 그러다가 나서 이제 어디 산을 올라가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기운이 없으니까 아프고 힘들죠. 불편하지만 그건 큰 병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0대 중반, 50대 초반에 관절염이 없는데 가끔씩 증상이 나타나는 건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기에 의해서 무릎 기능이, 근육 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관절 기능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 아까 퇴행이 아니라 전행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40, 50대 돼가지고 20살처럼 거꾸로 되면 그거 큰일이지. 몇 년 지나면 퇴화돼서 아기처럼 되죠. 그렇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관절염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정상적인 생활하시고 더 열심히 사업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좋은 일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병원에 오실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좀 세월이 지났어요. 50대 초반쯤 됐어요. 걸을 때 좀 아프기도 하고 다리도 좀 휘었어요. 엑스레이 검사를 했더니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이 됐대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 또 있으세요? 자, 이런 분들은 우선 증상이 그렇게 괴롭지 않으면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이 앞으로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면 돼요. 관절염 예방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그렇죠? 체중, 운동 잘 하시고 해로운 거 피하시고 거기다가 건강 섭취 잘 하시면 되고 영양 섭취 잘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것만 하시면 되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만 드시면 돼요. 증상이 아주 심하다. 이러면 이걸로 인해서 늘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작은 수술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절골술 같은 거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다리 모양을 똑바로 잡아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할 입원 기간도 2, 3일이면 되고 회복도 빠르고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여기 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 있을 텐데 60이 지나셨어요. 걸을 때 좀 아프기도 하고 다리도 좀 휘기도 했어요. 엑스레이 찍었더니 관절염이 좀 있대요. 그런데 평소에 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수술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긴 게 아니거든요. 사는 게 늘 무릎 때문에 괴롭고 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러면 사는 게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 다른 병이 생겨요. 그리고 관절염 치료약을 계속해서 드시면 다른 위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관절염도 꽤 있으면서 심한 분들이 있다. 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 그러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러실 거예요. 아마 60 넘으셨고 평탄한 길 걷는 건 괜찮은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불편하고 지하철 타는 게 불편하고 바닥에 꾸그려 앉고 있는 게 힘들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관절염은 심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들으면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죠? 제일 많으실 거예요. 아마 손 안 드신 분들까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제 외래에 오는 분의 한 40%는 이쯤 돼요. 자, 이분들은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하실 거는 평생 사시면서 인공관절 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안심하셔도 돼요. 단지 사는 걸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잘 다스려 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체중 유지하시고 생활 꾸준히 잘 하시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약물 치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 괴로우시면 근처 가까운 병원 선생님,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가셔서 주사도 맞으시고 1년에 한두 번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경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 50대 이후에 무릎이 아파서 엑스레이는 정상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 몸이 특별히 중요하니까 또 자제분들이 효자분들이 많으니까 정밀 검사를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연골판이 찢어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주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큰 병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20살이 되기 전에 흰머리가 막 생기면 그건 큰 병이죠. 40대 이후 50이 되면서 머리가 쓰이고 숱이 줄어드는 게 병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50대 이후에 MRI 촬영을 했을 때 연골판이 약간 파열이 돼서 나오는 건 병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흰머리 다 뽑으면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연골판이 파열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건 단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수술을 해도 절반 정도에서만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또 심해지세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는데 꼭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증상이 시작된 지가 딱 3개월 됐어요. 3개월 이내. 그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MRI 촬영에서도 다른 데는 괜찮고 연골판만 딱 파열이 됐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증상이 딱 의심이 된다. 그런 경우에만 수술을 드물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100에 한두 명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마 드시기에 누군가 여기 계신 분들도 좋고 주변 계신 분들이 50이 넘었는데 어디 가서 병원에 갔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관절경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면 아마 저희한테 오셔도 좋고 근처에 다른 병원에 다른 무릎을 전공하는 분들께 가셔가지고 한번 의견을 청해 듣는 것이 좋을 겁니다. 대부분은 수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고, 그 다음엔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관절염을 걱정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노후를 맞이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되고. 한 가지 빠졌어요. 그렇죠? 우리 저한테 수술 받으신 어르신 성함. 예, 뭐가 빠졌죠? 저 중에 두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돈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취미 생활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몸이 튼튼하고 정신이 건정하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 육신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 또 세 가지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균형 잡히고 적절하게 잘 드시고, 운동 잘 하시고, 그리고 마음가짐 행복하게 잘 가시면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복잡한 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하느냐? 적당한 양을, 얼만큼이 적당한 거냐? 체중을 생각하시면 돼요. 몸무게 아까 장정범 교수 설명드렸죠? 자기 이상 체중이 잘 유지가 되면 적당한 거예요. 어디 방송 보고 더 줄이거나 늘릴 필요 없습니다. 고르게 음식 따지지 말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따지는 것도 어렵거든요. 식당에 가시거나 어디 반찬 하시면은 야채, 고기, 밥 고루고루 잘 드시면 돼요. 특히 과일, 야채, 육류 살찐다고 고기를 안 드시면 안 돼요. 오히려 탄수화물을 줄이시고 고기를 잘 드셔야 됩니다. 특히 생선, 이것이 굉장히 치매 예방에도 좋고 좋다고 그러죠. 비타민, 칼슘,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먹는 섭취 음식에서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적절한 운동 어느 게 좋으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이건 좀 나이가 드셨고 노후기 때문에 4, 6일이 아니고 3일에서 5일 자기한테 맞는 정도와 시간을 하시는 게 좋고, 처음은 조금만 하세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지 생각하는 거에서 3분의 1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주일 간격으로 조금씩 느끼고, 운동한다 그러면 재미없는 거는 절대 오래 못합니다. 재미있는 거, 자기가 즐겨서 할 수 있는 걸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주변에 노인정 친구를 만나셔도 좋고 이웃을 만나셔도 좋고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운동들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기한테 맞는 거, 이런 운동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대개 우리하고는 관련은 없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잘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건 좀 피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기는 괜찮다고 할지 몰라도 이 무릎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마음. 저는 이제 제가 처음 무릎을 전공해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오신 분들 오면 무릎만 낫게 해드리면 이분의 인생이 장밋빛으로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수술하고 3개월, 6개월 지나면 좋으시죠? 그래서 좋아하세요. 그러다가 1년까지 많이 좋아하세요. 2년째 오셔가지고는 다시 표정이 쓸쓸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릎이 탈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 들면서 노인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 스스로는 자꾸 나이가 드는 걸 느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마음이 쓸쓸해지고 우울해져요. 체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점점 밑에 있는 아이들은 파릇파릇 자라는데 나는 늙어가는 것 같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거고 제가 따져보니까 살아온 날을 건져보면 앞으로 남은 날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본적으로 마음에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원망스럽고 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그렇고 아이들은 대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주가, 자식, 깨구락지 어디로 뛰는지 이런 거 자식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속색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무릎 수술하면 이런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무릎만 고치면 갑자기 속색이는 지 마누라만 챙기는 아들이 효자가 될 줄 알았고 나쁜 며느리가 효부가 될 줄 알았고 없는 돈이 갑자기 생길 줄 알았어요. 무릎 수술하면. 근데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무릎을 아무리 잘 고쳐드리고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불행하신 거예요. 사는 게.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으세요. 저희는 의사고 저희가 최종으로 원하는 거는 환자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돌봐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릎을 고쳐드려도.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려면 건강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뭐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유 갈 데가 무덤밖에 없네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맨날 저만 만나면 그래요. 제가 앞으로 4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러면 저도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예외 없이. 저희 집안이 아버님, 어머님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제가 40년 지나면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4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100년, 200년에 따지면. 그렇죠?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그날 행복한 일을 생각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은 일. 나 이거 전에도 해봤어. 맨날 먹는 건데 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번 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지가 이제 20년 됐고 저희 어머니가 최근 5년 동안 아침마다 제 밥상에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나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느냐,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우냐,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다 하는 얘기를 매일 하세요. 그거에 대해 지난 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열심히 사셔야 되고 하는 걸 20년 동안 매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걸 위해서 뭘 기다리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보면 주말에 저희 둘째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갈 날이 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신나가지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화나 있으세요. 매번. 제가 들어가면. 뭔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아들을 의사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했는데 이놈을 해가지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 나가서 일만 제 일밖에 모르고 외국으로 싸돌아다니고 돈 생기고 뭐 생기면 지 마누라만 챙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 화가 나 있는 거야. 사실은 저는 안 그런데 그러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뭘 바라지 말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다 살았는데 뭐 하느냐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살아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한 그릇 먹는 밥이 더 중요하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내가 다 살았는데 이제 근력도 떨어지고 앞으로 10년 지나면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무릎이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 병원 그룹웨어에 있는 글입니다. 제가 하도 좋아서 이제는 바뀌었는데 요 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챙기기 전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노추라는 말이 있어요. 늙어서 추하다. 제가 근래에 읽은 책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분이 71살을 사셨는데 60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떤 글을 자주 쓰셨으면 내가 병들고 늙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보기 싫어져요. 저도 가끔 거울 보면 보기 싫어지거든요. 20살 때 생각하면. 그때는 비교적 쓸만했는데 요즘 보면 아니에요. 아마 비슷한 거 느끼실지 몰라요. 그거는 누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피천득이라는 분 계시죠? 수필. 그분은 솔직하게 쓰셨어요. 자기는 여자가 나이가 40이 넘으면 매력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 쓰셨어요. 자기가. 70대쯤 되셔가지고. 맞는 말일지 몰라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잘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늙은이로만 보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오늘이 얼마가 남아있든 앞으로 내가 얼마의 세월을 사든 30년을 사시든 20년을 사시든 얼마를 살든 오늘이 바로 나머지 날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다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제 외국에 계신 선생님이 영어로 써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은 새로운 희망을 가진 새 날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